넘치는 열정으로 쉼없는 도전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뿌리를 찾아 한국에 온 오늘의 주인공 양지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온 제1동포 3세 양지혜라고 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주인공 지혜 씨, 대학교 졸업반인데요. 2002년 한국에 유학을 왔던 지혜 씨는 이후로 쭉 관심 분야가 생길 때마다 대학을 다니며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방미용예술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지금 이게 미용색채 학이라고, 그러니까 색채가 그 사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거를 배우는 과목인데요. 네, 그냥 필수 과목이라고 하면서 저기 들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지금. 한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고야만 하는 지혜 씨,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결혼 이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해 한국어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실생활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생활에 필요한 언어들이 교과서에는 없어요.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말, 학교에서 쓸 수 있는 말, 어린이집에서 선생님하고 대화할 때 쓸 수 있는 말,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워야 하니까.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의사소통. 그래서 읽고 쓰기보단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수업을 했고요. 여기에 생존 한국어 수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나중에 어느 베트남 친구들한테, 동생들한테 선생님처럼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다, 그렇게 말해준 학생도 있었어요. 네,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수업을 마친 지혜 씨가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지혜 씨의 멘토와도 같은 분을 만나기 위해 무주에서 전주까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씨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분,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지훈 센터장입니다. 더 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중점을 둔 그런 교육위원회를 만들자, 그런 것이 있어서 그 위원회에 이지훈 소장님도 같이 계셨어요. 이지훈 센터장의 권유로 자격증 공부도 시작할 수 있었다는데요. 잠시 일을 쉬는 중에도 지혜 씨는 다양한 활동을 고민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사회에도 도움되는 활동을 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어는 물론 간사로 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좀 그거를 배운 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더, 그러니까 뭐 계약직이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좀 활용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뭐 이런 거에 어떤 밀접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자기의 조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건강가정사 준비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진심을 담아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이지훈 센터장. 다문화 가족들의 아픔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떤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주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 배운 채 일단은 나가서, 그러니까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런 이주 여성들이 안전적으로 그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에 욕심이 나요. 이주민들의 삶에 대해 지혜 씨가 이렇게나 관심이 많은 이유, 자신이 제1동포 3세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지혜 씨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 기억이 날 때부터 저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주변에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싫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관심이 더 가요, 저는. 어릴 땐 의식적으로 한국을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늘 한국어를 사용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와 갈등을 빚었던 이유죠. 물론 지금은 온전히는 아니겠지만 그런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지혜 씨의 아버지가 쓴 책인데요. 국제화 속에서의 제일 조선 한국인. 어떤 마음으로 다가올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확실하게 조선 사람인데 그래도 지금 귀국이라는 그러니까 귀국이라는 길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고 일본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이냐. 일본 말과 문화를 배우며 자란 지혜 씨가 한국에 남다른 감정이 없었던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던 지혜 씨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큰 충격이었고 저에게는. 그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저에게 우리말이라든지 역사, 문화 그런 거를 가르치시려고 했던 거를 제가 계속 거부를 했었어요. 예, 거절을 했었는데 크게 후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02년 지혜 씨는 할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처음 한국에 오는 일이었고 어떤 느낌일까라는 긴장감과 기대감 반반 섞어서 그렇게 왔는데 여기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디딘 순간에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드디어 돌아왔다라는 느낌을 맨 처음에 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 신기한 일이었고. 이번엔 지혜 씨가 익산에 들렀습니다. 예사 곳은 아닌 것 같죠? 역사적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기만 해도 뭐가 박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곳은 익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농업 최대 수탈지였던 이곳에 항일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일본 학교에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안중근에 대해서 일본에서 배웠을 때 테러리스트의 요소를 많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웠어요. 어린 시절에는 애써 외면했던 한국의 역사와 말. 제일동포에게 그어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을 용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씩 바로 알아가며 자긍심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난 한국 사람들과 일본에서 자란 제일동포들의 차이를 더 크게 느껴지게 돼요. 분단돼 있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게 대해서 그 안정 감정을 계속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거. 지혜 씨에게는 꼭 이루었으면 하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좀 더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만나야 알아요. 사람은 만나지 않으면 몰라요. 나와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사귀냐, 어떻게 만나냐, 그거는 상대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친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열심히 한국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한국 사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더 관심 있게 더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 주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여러 사람과 나누려는 주인공. 2002년 처음 한국 땅을 밟던 그 순간부터 돌아오길 잘했다고 믿는 제일동포 3세 양지혜 씨. 앞으로
더 큰 꿈을 펼쳐가기를 바랍니다.